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섬나라가 세계 1위 경제 강국 미국에게 칼에 뽑았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완벽하게 결여된 집단 광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겨진 팩트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타임랩빗입니다. 오늘 파헤칠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쇼미더머니와 산업 학살이 벌어졌던 태평양 전쟁입니다. 감성이나 영웅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 군부는 야마토 혼이라는 알량한 정신력 하나로 미국의 거대한 공장 기계톱을 멈출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낭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낡은 정신력이 어떻게 미국의 무한대 철강 데이터 앞에서 기계적으로 도살당했는지, 그 뼈 때리는 1300일의 팩트체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참사의 시작은 1940년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의 늪에 빠진 일본은 극심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석유 수입의 무려 80%는 미국산이었죠.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막기 위해 영국, 중국, 네덜란드와 함께 ABCD 포위망을 구축하고 일본에 대한 철고철과 석유 수출을 전면 통제합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고 잔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해군을 풀가동할 경우 단 2년 분량이었습니다. 기름이 마르면 군함은 고철 덩어리가 되고 제국은 고사합니다. 미국은 이른바 헐로트를 통해 중국과 인도 차이나에서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군부의 자존심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앉아서 굶어 죽느니 미국의 명치를 때리고 동남아 유전을 털자는 최악의 도박을 선택합니다. 1941년 12월 7일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함재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합니다. 미국의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일본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기습은 완벽한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 타겟인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렉싱턴, 세로토가 세 척이 마침 항구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눈앞의 전함 격침에만 눈이 멀어 진주만에 있던 거대한 유료 저장소와 군함을 고치는 수리창허를 타격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멍청한 판단 덕분에 미국은 파괴된 전함들을 빛의 속도로 수리해 복귀시켰고 살아남은 항공모함들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전시 공업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켜버린 겁니다. 개전 당시 미국의 북민 총생산, GDP의 일본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철강 생산량은 일본의 10배, 자동차는 100배, 석유 생산량은 무려 7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돌리기 전에 태평양에 남은 미군 항모를 끌어내 완벽히 괴멸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1942년 6월,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섬으로 총공세를 펼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 해군의 암호체계인 JN-25를 완벽하게 해독해내고 있었습니다. 암호명 AF가 미드웨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미군은 일본의 동선을 훤히 꿰뚫어보고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전투 당일 일본 항모전단은 정찰 실패와 함재기들의 무장 교체, 어뢰와 폭탄 명령을 번복하며 치명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함재기들이 연료와 폭탄을 가득 싣고 갑판에 널려있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구름 위에서 미군의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이 독수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 5분. 이 5분 동안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 3척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불바다가 되었고 곧이어 히류까지 격침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이끌었던 숙련된 엘리트 조종사 수백 명을 바닷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공격으로 반파되었던 항모 요크타운을 진주만 수리창에서 단 3일 만에 응급수리해 전장에 투입하는 괴물 같은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4척의 항모와 베테랑 병력을 보충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미드웨이는 정신력이 아닌 정보 데이터와 수리 인프라가 승패를 가른 태평양 전쟁 최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이후 본격적인 미국의 산업 학살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 일본은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로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제로센은 가볍고 선회력이 압도적이라 미군 전투기들을 농락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스펙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무게를 얻기 위해 조종석의 방탄판과 연료통의 자동 누유 방지 장치를 전부 빼버린 그야말로 조종사의 목숨을 갈아놓은 종이 비행기였던 겁니다. 미군은 알류샨 열도에 불시착한 온전한 제로센을 노획해 그 데이터를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완벽한 카운터 기체인 F-6F 헬캣을 공장에서 쏟아냅니다. 헬캣은 제로센보다 무거웠지만 2000마력이 넘는 괴물 같은 엔진과 조종사를 보호하는 떡장갑을 두른 맷집의 제왕이었습니다. 제로센의 기관총을 수십 발 맞고도 끄떡없이 날아가 12.7mm 중기관총 6정으로 제로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조종사의 생존율 데이터는 전쟁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일본의 조종사들은 총알 한 발에 불타 죽으며 급격히 증발했지만 미군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걸레짝이 되어도 장갑 덕분에 살아남아 다음 날 새 비행기를 타고 다시 출격했습니다. 1944년 필리핀 해해전, 이른바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에서 이 격차는 정점을 찍습니다. 미군은 레이더의 유도를 받으며 일본 전투기 300대 이상을 일방적으로 격추시킵니다. 헬캣과 제로센의 교환비는 무려 19대 1. 기술력과 방어력 데이터가 만들어낸 하늘의 학살극이었습니다. 국가 간 공업 데이터의 차이는 해상 건조량에서 가장 소름 돋게 나타납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전쟁 내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규 항모와 경항모를 합쳐 고작 17척을 만들 때 미국은 정규 항모 에섹스급 24척을 포함해 무려 141척의 항공모함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에 한 척씩 항모를 바다에 띄운 셈입니다. 보급선의 데이터는 더 경악스럽습니다. 미군은 전장의 물자를 나르기 위해 규격화된 화물선인 리버티선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척을 만드는데 200일이 걸렸지만 블록공법으로 공정 데이터를 최적화하자 평균 42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카이저 조선소에서는 단 4일 15시간 만에 1만 톤급 화물선을 조립해 바다에 띄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붕어빵 찍어내듯 리버티선을 총 2,710척 생산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미군 수송선 한 척을 침몰시키면 미군은 그 사이에 3척을 진수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의 수송선들은 미군의 가토급 잠수함에 철저하게 사냥당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낭태평양 섬들에 고립된 일본군들은 미군과 싸우기도 전에 아사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과달카날, 타라와 펠렐리우 같은 섬에서 반자이 돌격이라는 무모한 자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총알이 없으면 착검을 하고 미군의 기관총 진지를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미군은 셔먼 전차, 155mm 야포, 그리고 화염방사기라는 기계적인 화력으로 이들을 고기분쇄기처럼 갈아버렸습니다. 일본의 야마토호는 화염방사기의 섭씨 1000도 화염 앞에서 무의미한 유기물에 불과했습니다. 전선이 일본 본토로 다가오자 미군은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를 동원해 본토의 공업지대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공습.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일본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 하룻밤 만에 네이팜탄 1,700톤을 도쿄에 쏟아부었습니다. 폭탄이 뿜어내는 수천 도의 열폭풍 속에서 도쿄의 40%가 잿더미로 변했고 무려 10만 명 이상이 불타 죽거나 질식사했습니다. 르메이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고베 등 일본의 60여 개 중소도시를 똑같은 방식으로 소각해버렸고 일본의 전시공업 생산력은 이 폭격으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군사 및 경제 데이터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는 현실을 부정하며 1억 총옥쇠, 1억 국민이 다 함께 죽자를 부르짖으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미군은 본토 상륙작전 실행 시 예상되는 자국 군대의 사상자 데이터를 100만 명 이상으로 계산했고 더 이상의 미군 희생을 막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압도적이고 극단적인 물리력을 투사하기로 결정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단 2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두 도시가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합니다.
결국 8월 15일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일본 제국은 미국인은 나약해서 한 대 세게 때리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심리 데이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30만 대의 항공기, 141척의 항공모함, 수천 톤의 내입함탄, 그리고 원자폭탄이라는 차가운 공업력의 폭력이었습니다. 전쟁은 의지나 낭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름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철강을 쏟아부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냉혹한 산업 교환비의 연속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정신력에 의존한 국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기계적으로 도살당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 지표입니다. 오늘 타임래빗이 분석한 태평양 전쟁의 소름 돋는 팩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치열하고 정확한 데이터 팩트 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